러브 모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항상 같은 시간. 오후 6시.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서울에서 IT 회사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아니, 한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또? 이번 주에 벌써 3번째인데. 미안해. 환자가 많아서.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간호사니까 야근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씩 매주 같은 요일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 응. 미안해. 9시쯤 들어갈게. 알았어. 조심히 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응?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씻고 쉬어. 응. 아내는 급히 샤워를 하고 일찍 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 미팅이 취소돼서 일찍 들어갈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바로 답장하는데 저녁 7시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나? 아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수진 간호사 계신가요? 수진 씨요? 오늘 조퇴하셨는데요? 조퇴요? 네, 5시에 퇴근하셨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시에 퇴근?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응, 병원이야. 왜? 병원에서 조퇴했다던데? 아, 그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9시에 들어갈게. 아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9시 30분,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응. 아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왜 거짓말해? 조퇴했다면서 왜 병원에 있다고 했어? 그게 어디 갔었어? 솔직히 말해.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 왜 못해?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말해. 미안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친구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아, 나 상담 좀 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아내가 요즘 이상해. 정훈을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야근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조퇴했대. 그럼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 말을 안 해. 정훈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혹시 불륜 아니야? 설마. 요즘 그런 거 많아. 직장 동료랑 환자 보호자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거짓말하고 어디 가는지 안 말하고. 미행해봐. 확인해야 해. 저는 고민했습니다. 미행, 내 아내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오후 6시 아내 병원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6시 30분 아내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차로 뒤따라갔습니다.
아내가 간 곳은 강북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모텔들이 즐비한 곳. 여기가 어디지? 아내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지? 저 남자.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그 남자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왜 아내가 아버지와? 아내와 아버지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쪽으로.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멈춘 곳은 러브 모텔. 화려한 간판의 모텔 앞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프론트에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가 아버지와 모텔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둘 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택시를 잡아 아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다른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내 아내가 내 아버지와 모텔에서 2시간을?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9시 30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응. 오늘도 야근이었어? 응, 힘들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이 아니라 모텔에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함께. 씻고 올게. 아내가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따져 묻나?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뭐 하셨어요? 응? 집에 있었지. 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 TV 보고 그랬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도 거짓말을 하시네. 대체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 거지? 목요일이 됐습니다. 아내가 또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 그래. 저는 또 미행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모텔. 아내와 아버지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300에 5. 이번에는 방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또 2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불륜이야. 내 아내가 내 아버지와 토요일 3번째 미행.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입실, 오후 요급시 퇴실, 오후 9시 항상 2시간,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는 정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훈아, 너 말이 맞았어. 뭐가? 불륜이야. 아내가. 진짜? 상대가 누군데? 내 아버지야. 뭐? 정훈이 경악했습니다. 네 아버지? 장인어른이랑? 아니, 내 친아버지. 세상에. 일주일에 3번씩 모텔 가더라. 2시간씩. 민재야, 그건 정말 심각한데. 나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지. 당연히. 아버지는? 모르겠어. 연 끊어야 할 것 같아. 증거 확보했어? 사진 찍었어. 3번. 그럼 변호사 만나봐. 상담받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불륜 관계예요. 장인어른이 아니라 친아버지요?
네. 그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모텔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이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 12번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구나.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저는 아내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와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자는 걸 확인하고 아내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지갑, 수첩, 화장품, 그리고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디케어 약국, 투석액 아보박스, 300원. 투석액? 이게 뭐지? 저는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투석액, 신장 투석 치료에 사용되는 용액. 신장 투석? 왜 아내가 이걸 샀지?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응? 민재야? 왔니? 네. 안부 보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지? 별일 없어. 병원은 다니세요? 아니, 안 아픈데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와 모텔 가는 사람이. 저는 아버지 집 안을 살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약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신장약, 혈압약, 투석 보조제.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으신가? 저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신장 안 좋으세요? 어떻게 알았니? 화장실에 약이 있던데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6개월 전에 신부전 진단받았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지금 치료 받으세요?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얼마나요? 투석 치료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그럼 지금 치료 안 받으세요? 받고는 있어. 근데 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병원 말고 다른 데서 받고 있어. 다른 데요?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이상했습니다. 병원 말고 다른데? 어디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훈아,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아버지가 신장 투석 받으신대. 근데 병원 말고 다른 데서 받는다고. 다른데? 어디? 모르겠어. 말씀 안 하셔. 그리고 아내 가방에서 투석액 영수증 발견했어. 투석액? 응, 35만 원어치. 정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재야, 혹시, 뭐? 아내가 아버지 투석 도와주는 거 아닐까? 저는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간호사잖아. 투석할 줄 알잖아. 그래도 왜 모텔에서? 재택 투석이라는 게 있어. 집에서 하는 거. 근데 집에서 못하면 다른 데서 하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모텔에서 투석을. 하지만 왜 나한테 말 안 해? 글쎄,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지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변명일까? 다음 화요일, 저는 또 미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내가 들고 간 가방. 큰 가방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모텔에 들어간 후
저는 프론트에 갔습니다. 저기요, 3속 5회 누가 들어갔나요? 손님 정보는 못 알려드립니다. 제 아내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 드릴게요. 3색 5호 무슨 일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프론트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투숙객이신데요. 이상한 일 없었어요? 소음이나. 아니요, 조용하세요. 항상. 항상이요? 네. 일주일에 3번씩 오시는데 항상 조용해요. 방 청소는요? 안 시키세요. 항상 방해하지 마세요. 표시 걸어두시고. 저는 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방 청소 안 하고. 그럼 정말 투석하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모텔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혹시 305호 창문이 보이는 곳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3번 5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7시. 아내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옆에는 투석 기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팔에 주사를 꽂고 있었습니다. 진짜 투석이었어. 저는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그럼 불륜이 아니라.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모텔에서? 왜 병원에서 안 하고?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 해?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요? 네,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해결됐어.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아버지 방으로 드렸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신세 지게 돼서.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수진아, 너도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님.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외식 갈까? 좋아. 우리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밥 언제 해?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님. 늦었네. 벌써 9시인데. 죄송해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도 늦게 먹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자꾸 밥 시간 재신대. 그냥 넘어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 알아. 근데 매일 그러시니까. 그리고 생활 습관 차이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응? 이게 큰가? 네. 벽이 얇아서 저희 방까지 들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시끄러워도 싫어해.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TV를 크게 틀으셨습니다. 우리는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못 자겠어. 나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까? 말하기 좀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왜? 아버님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빨래 다 내가 하잖아. 나도 도와줄게. 너는 회사 다니잖아. 나도 회사 다니는데. 미안해. 그리고 아버님이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셔. 예를 들면 이 반찬 싫어. 저건 짜. 이건 달아. 매일 뭐라고 하셔.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랑 사는 게 저는 아내가 너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해? 김치찌개요. 또? 어제도 찌개였잖아. 어제는 된장찌개였는데요. 찌개는 찌개지. 고기 좀 해줘. 아버님, 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맨날 건강 타령. 고기 좀 먹으면 어때? 아버지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내가 참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고기까지 구우려면. 뭐? 피곤해? 그럼 며느리가 할 일을 왜 못해? 아버님,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아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도 일해서 피곤한데 고기까지 구우라고 하시면 그럼 며느리가 뭐 하려고 있어? 아버지, 너는 내 아빠 편이야, 마누라 편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버지 투석 도와드리고 지금도 매일 밥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구나. 나가라고 해. 나가면 되잖아. 아버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아내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힘들어. 알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차라리 아버님 다시 혼자 사시게 하자. 그럴 수 없어. 집도 팔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살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며느리지 노예가 아니야. 여보,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아버지랑 아내 사이에서 다음 날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빨리 와.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급히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119 불러.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투석을 제대로 못 받으셨네요. 네? 일주일에 3번 받으셨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투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환자분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아버님, 투석 제대로 받으셨어요? 받았지.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안 됐대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님, 한두 번 안 갔어. 왜요?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네? 너희가 나 때문에 싸우잖아. 내가 짐이잖아.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 아버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투석을 거부하셨어. 죽으려고 병원 복돼서 아내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투석 안 가셨대. 왜?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죽으려고.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제가 아버님한테 짜증내서 아버님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아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죽일 뻔했어요. 여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아내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저는 무능한 아들이자 남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민재야, 있니?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 집에 얹혀 살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수진이한테 짜증내고.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이 들면서 성격이 괴팍해졌나 봐.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세요. 용기가 안 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아. 걱정 많이 했어요. 아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이것저것 요구하고 짜증내고.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내가 너무 몰랐어. 아버님, 용서해줘. 이 못난 시아버지를.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뭘? 저도 아버님한테 짜증냈어요. 제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네가 왜 참아. 내가 잘못한 거지.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저희랑 살게 되셨으니까. 그리고 아프시기까지 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어요. 아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가 이해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아.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화해하시는구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앞으로 투석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꼭 일주일에 3번 오세요. 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세요. 투석 절대 안 빠지신다고. 알겠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할게요. 더 잘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수진아. 아버지가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3일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밥은 내 편한 시간에 해. 나는 괜찮아. 아버님, 7시에 드실게요. 고마워. 그리고 TV 소리도 줄이셨습니다. 요즘 아침에 TV 안 보세요? 너희 자는데 시끄러울까봐. 헤드폰 샀어. 감사해요, 아버님.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아하시는 갈비 해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간단하게. 아니에요. 아버님 드시고 싶으신 거 말씀하세요. 수진아, 제가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감동하셨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야근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응. 아버지랑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좋아. 너희 덕분에. 건강은요? 투석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분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네. 투석을 꾸준히 받으셔서 그래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재야, 너희한테 너무 감사해.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 너희 덕분에 살았어. 정말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투석 안 갔을 때 사실 죽고 싶었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게 싫었고 내 인생도 지겨웠고. 아버지, 근데 너희가 날 살렸어. 너희의 사랑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랑 함께. 그래, 그럴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 사진? 응, 가족 사진.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내, 셋이 웃으며 찰칵. 좋은 사진이다. 액자에 넣어서 걸어요. 그래. 아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네요. 맞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인이랑 똑같아요. 관리만 잘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투석 꾸준히 받으시고 약 드시고 식이요법 하시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셨어.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아버지 회복 축하해요. 고맙다 얘들아. 케이크도 샀어요.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소원 빌으세요. 소원? 네. 아버지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기를. 촛불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한 달 후에 알게 될 비밀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금 명세서야. 보험금이요? 응. 내가 20년 전에 든 보험이 있어.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중증 질환 보험인데 신부전도 포함돼 있더라. 그럼 5천만 원 나왔어. 저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요? 응. 어제 입금됐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사실 나도 까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최근에 생각나서 보험사에 문의했지. 그래서 이 돈 너희한테 줄게. 저희한테요? 그래.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치료비도 되고 나랑 살면서 힘들었고. 아버지, 이 돈으로 너희 빚도 갚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너희가 날 살렸어.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보험금 받으셨대. 정말요? 응. 5천만 원. 세상에. 우리한테 주신대.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빚 갚고 여행도 가자. 응. 우리는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버지, 제주도 가실래요? 제주도? 네. 셋이서 2박 3일로. 좋지. 2주 후,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 아내, 비행기를 타고 렌터카를 빌리고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우와, 바다다. 정말 예쁘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셨습니다. 야, 내가 언제 이런 여행을 해보나.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래, 자주 오자.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지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더. 찰칵. 마지막 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지난 1년 정말 행복했어. 처음에는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게 싫었어. 그래서 투석도 거부하고. 아버지, 근데 너희가 날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돌봐줬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 가족이 뭔지. 가족은 힘들어도 함께하는 거더라.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 너희 덕분에 알았어. 늙어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아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왜? 아버님 덕분에 저희도 배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아버님 없는 우리 집은 상상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